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세박물관 소관 심사를 한 후 오후에 사개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 청년정책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27억 6,237만 9천원으로 기정액 129억 2,388만 원보다 1억 6,15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94억 1,834만 7천원으로 기정액 291억 4,472만 4천원보다 2억 7,362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 사업은 공모 결과 신규 지원 대상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44만 원, 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26년 가정박 청소년 성장 1톤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별 장비 구입 비용 등 1,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모험시설은 2줄, 3줄 타기 철거 및 인공안병작 보수를 위해 공사비 1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배치 지도사 인건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은 2026년 충청북도 우수시군 체육행사 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의 인솔자 여비는 민간인 국외여비 69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2호점 조성 사업은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 3,944만 원,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국고 반환금 42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도비 반환금 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9억 2,585만 원이 증액된 1조 5,176억 1,06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2,019만 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375만 원이 증액된 2,704억 6,8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23쪽,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핀 우편 서비스 지원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총원탑 춘모공원 준공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시설관리 비용으로 3,354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225쪽 총원탑 춘모공원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5,00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6쪽 의료급여 기금 부담금으로 4억 4,74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긴급복지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후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7억 5,353만 원이 감액된 5,274억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1조 기초연금 36억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억 1,9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조 2026년 급여 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33조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8억 4,1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청주 내동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 테니스장 야외 조명 등 교체비로 6천만 원, 시니어클럽 공동체 사업단 리모델링 공사비로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34조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 방문 재활 사업 등을 위해 6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91만 원이 증액된 1,820억 3,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7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금으로 8,9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금으로 2,6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8조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금으로 2억 1,2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를 1억 6,2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조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억 4,23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공사비로 6,0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9,636만 원이 증액된 4,103억 7,3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43조 세일센터 운영비 1억 45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6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억 원,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 4억 6,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했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8,1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7조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1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8조 부모급여 영아수당 4억 7,710만 원, 영유아 보육육 6억 3,713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보육육 및 처우 개선비로 1억 7,70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조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수당으로 11억 7,667만 원,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금 2억 4,0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6년 교육발전특구 10억 운영사업으로 선정되어 유보통합 첫걸음 도서사업 지원금으로 1억 5,9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2억 9,975만 원이 증액된 1,241억 5,1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52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사업비 및 감리비 41억 5,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조 디딤씨앗 통장 지원금 2억 3,86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조 아동수당 7억 7,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5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3억 8,57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6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8,5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019만 원 증액된 20억 3,3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812조 의료급여 사업 지원금으로 2억 4,59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4억 59만 원입니다. 다음 편성 내용으로는 36조 시금고 예치금 1억 1,1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3,858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66조 시금고 예치금 12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철 전무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 4조 708억 316만 4천 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1,571억 4,269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43%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49억 115만 1천 원 대비 1.78%인 202억 803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1,551억 91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1,332만 2천 원 대비 2.04%인 4억 2,018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 4조 708억 316만 4천 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1조 5,779억 8,18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6%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에게는 기존 1조 5,628억 9,138만 8천 원 대비 0.8%인 130억 5,695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759억 4,8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에게는 16억 1,332만 2천 원 대비 26.04%인 4억 2,018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 자산취득비,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유보통합 첫걸음 토소사업 지원, 청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 용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청주 고인세박물관 주차장 진입로 개선 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천만남 이용권, 공공용 실내 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계속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존학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기금 조성액은 2026년도 말 53억 2,880만 4천 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1억 1,03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54억 3,917만 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수익액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755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468만 9천 원, 이자 수입 1억 4,122만 8천 원, 기타 수입 3억 7천만 원,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441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천만 원, 예치금 19억 1,732만 7천 원, 기타 지출 1억 4,0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숙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예, 예산안 223쪽이고 설명서 143쪽입니다. 네. 푸드마켓 업무 추진 수당 부분인데요. 그냥 드림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렇게 충주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봤고 또 그 자리에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정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이번에 전담인력 2분에 대한 수당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는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 이튿날로 넘어간다든지 상황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긴급하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일 30건 30개가 나가는데 그게 이제 6시부터 줄을 서서 굉장히 순식간에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4월부터는 하루에 2건이나 3건, 많으면 8건 이 정도로 지금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업무 추진 수당이 그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그냥 드림 그 꾸러미를 받지는 않으시지만 네.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받아서 내가 꼭 받을 사람인지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자기가 그럼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사원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은 지금 상주 인력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직원들은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예.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예, 지금 상황인가요? 현재 아, 병행이 네.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원입니다. 그 간단한 건데요. 그 예산안 234쪽이고요. 설명서는 173쪽, 174쪽입니다. 네네. 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173쪽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가사 지원을 보면 그 청소, 세탁, 식사 지원인데 24,00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50명 곱하기 7개월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24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인가요? 아니면 뭐 교대로? 저희가 하루 1회에 네. 하루에 2시간을 계산합니다. 아, 2시간에서 주 3회로 해서 4주 그래서, 예. 그럼 사주 통합을 예, 그렇죠. 써놓으신 월 24시간. 아, 네, 월 24시간 네네. 이게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표기 자체가 그래서 나도 24시간을 어떻게 커버를 하나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예. 그리고 174쪽에 그 협약병원 연계수당이라고 그 25,000원 곱하기 200명으로 좀 산출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연계수당은 주로 어떤 쪽으로 수당을 주는 건가요? 이게 저기 그 퇴원 환자 연계 지원 사업인데 네. 이번에 통합 돌봄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이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퇴원 환자 매뉴얼을 내려줘 있는데 거기서는 그 1회당 2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렇게 정해진 가격. 예. 그러면 그 연계한다는 뭐 어떤 의뢰서를 써주는 그런 수당인가요? 아니면 뭐 예, 협약병원에서 의뢰서를 써주면서 그 써준 내용에 그 다학작 팀회의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이라든가 퇴원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송부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 사후 관리 이런 거를 해주는 건가요? 연계 퇴원 수당이라는 게? 퇴원 환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네. 정리를 해서 예.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면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건데 거기 줄 때는 이제 의학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방문 개입 수립료라고 그 2만 원 곱하기 8일 그 돼 있는데 그 방문 개입 수립료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단가고 또 방문 개입 수립료는 누가 세우는 건가요? 그 174쪽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네네. 의료 및 회복비에서 요거는 방문 계획은 그 재활병원에서 회복기 재활병원 4개소에서 의뢰를 하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팀한테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기 계획서를요? 그렇죠. 그 방문할 현재 환자의 상태라든가 방문은 어떻게 하고 또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거를 같이 계획서에 넣어주는 겁니다. 수가 자체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정해진 수가라니까. 네. 다른 데는 다른 군 지역은 5만 원까지 하는데 저는 청주는 이제 도시 지역이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좀 산정했습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박영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네, 페이지 252페이지고요. 그리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 대비 무엇이 추가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추경에 총 41억 5천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시설 안전 및 이용 품질을 위해서 과업 범위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실시 결과에 따라서 공사량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과학 범위 확대에 따른 설계비도 증액이 되었고요. 시공 단계에서 건설 사업 관리 대상이어서 건설 사업 부분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 부분에 있어서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25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 착수를 하셨고, 그리고 사업 기본계획 계획 변경을 하면서 50억에서 7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26년 1월에 사업 기본계획 2차 변경에서 가업 범위를 또 확대하면서 71억에서 또 87억으로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조며 이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맨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들여다보니 대수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방화에너지라든지 간마기병, 마감재, 뭐 철거 물량 증가도 있었고 배관 배선 연장도 있었고 소방 설비 뭐 신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서를 주신 거를 보면 2026년 3월에 또 기본계획 3차 변경에서 87억에서 113억으로 또 증액이 나와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그러면 이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바뀌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그 113억까지 이게 최종인가요? 최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3억 원으로 110억 원에서 1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52억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87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3월은 113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후에 그러면 더 추가되는 증액이 없다고 이게 최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범위 안에서 최종으로 저희가 건설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단순 리모델링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대수선을 들어가면서 한 곳, 하수관을 하나 고치면, 그 다음에 또, 따라붙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고쳐놓으면 주변에 이게 맞지 않아서 또 다른 거를 고치고, 또 그거를 손을 대니까 또 다른 게 또 기준에 미흡해서 계속 확대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13억으로 이거를 다 충당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게 기억이 되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과연 이게 113억으로 끝날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배로 들었는데 더 이상, 비용이 증액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고, 본의원은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52억에서 113억까지 늘었는데 이게 완벽하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31페이지고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몽원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가 98,502명에서 95,776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감액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그 기초연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은 단순 그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 감액인지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뭐 어떤 그런 그 저게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게 이만큼 들어서 요게 이제 예산이 줄었더라면 혹시 뭐 다른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 건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금 청주시에 98,502명에서 95,776명으로 감소돼서 감소 금액은 뭐 36억으로 크긴 하지만 예. 전체 비용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추경을 몇 번 거치면서 연차까지 계속 조정을 합니다. 좀 모질라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쓸 때마다 매회마다 이런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제 수급자 감소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소하고 관련 있는데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고 보통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위 70%로 잡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 받는 인원을 보면 70%에서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70%로 잡았다가 약간 내려가면은 예산을 약간 줄여주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인원 그 인구 저는 이제 2,726명이 차이가 나서 네네. 이게 적은 명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여기에 따른 다른 것들도 어떤 다 조정이 다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나 광역이나 해가지고 전체 인원주의를 하면서 인원을 계속 조정하면서 내실을 해줍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도 또 인원이 또 변경돼서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아무도 계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은 두 분 동시에 손을 들으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유하정 의원님 뜻에 따라서 이한국 의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청년 정책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이고요. 청소년 교류 지원 관련해서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이거 청소년들이 뭐 무술 문화 교류를 해서 뭐 중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러 가는 건가요? 오기도 하고요. 네네. 서로 저희가 교류해서 가기도 하고요. 예. 홈스테이도 하고요. 홈스테이까지는 그네들이 하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홈스테이까지 뭐 지원하지는 않는데 예. 그 무술 교류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라에서 저희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 청소년이 그 나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글쎄 중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추경에 도에서 이제 그 사업비를 조금 더 내려준 상황인 거고요. 예. 원래 본 예산에는 한중필 그 무술문화 교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예.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는 것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더 내려줬고 네네. 더 내려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한중필 그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두 군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시하고 흑령강송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령강성에 그 방문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아마 단체에서 요청을 조금 도에다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안전에 관련된 것이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나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사업 내용을 보면 네. 무술 문화 교류 및 뭐 홈스테이 등 활동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네. 홈스테이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또 이번엔 중국으로 가지만 교류국인 필리핀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이번에 정부에서 그 여행 금지 지역으로 4단계 되는 10개국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예,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예,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이 기간이 보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봐갖고는 홈스테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보여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획은 작년에 그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필리핀을 뭐 저희가 임의대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명시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위험국가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요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용숙입니다. 액수는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 보시면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외부에서 모시고 온 분들 6명. 네, 맞죠? 맞습니다. 심사 수당이 포함된 것 같아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용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3분은요? 세 분은 아마 이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내부 공무원이라든지 예, 심사 수당이 나가지 않는 분으로 아마 위촉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 공무원은 어떤 분이 들어갈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원래 이게 네. 그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은 9명 이상 12명 이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관련된 공무원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3분의 1까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딱 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아마도 저희 우리 뭐 국장님이라든지 예. 이 민간 사무 위탁과 관련된 관련 공무원이 담당 국장님뿐만 아니라 네. 같은 부서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사담당관이라든지 예산과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관이었습니다. 그 부서에서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복지과장님 보육과 관련해서 아니 그 엘리마우스인가요? 그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더니 성과평가 결과를 공지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사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서부터 12명인데 되게 보면 그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가족과장님 이어서 어린이집 성과평가는 어디서 찾아봐도 돼요? 이게 위생정책과에서 쭉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성하신다니까 그렇게 구성하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는. 규정에 맞게끔 네, 네, 네. 네, 구성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왜 9명인데 6명 저기 심사비만 청구했나 했는데 나머지 3분은 관련 공무원이 들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련 공무원 구성 때도 부서에서만 들어가지 마시고 인사담당관이든지 이 사무 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 공무원이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육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25조의 성과평가는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성가족과나 아니 아동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올라와 있어요. 성과평가 점수가. 근데 어린이집은 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성가족과장 김옥성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재위탁의 네.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의 재계약. 예,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제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서 이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근데 수탁 하고 있고요. 선정심의위원회만 하시는 거예요? 성과평가는 안 하시고? 성과평가는 따로 안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과평가 한 다음에 네. 여기가 다시 수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사전 심의가 아니라. 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서를 받아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하고 제 위탁은 좀 달라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계약할 때도 성과평가를 하고 제 위탁을 할 때도 성과평가는 해서 몇 점이다 하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은 이따 하죠. 구청은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도 점검할 때 시청에서 꼭 그 지도 점검 항목을 좀 자세하게 네. 정리해서 제시해서 그 항목대로 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개 구청이 동일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위생정책과장님 거기 우리 급식 시설도 이 스탑 기간 하는 거 성과평가 하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90일 전에 하셔서 네, 네, 성과평가 맞습니다. 점수 내시는데 네. 거기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시긴 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15에 게재하게끔 조례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는 게 지금 이제 확인해 본 거는 이제 아동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장애인은 아직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이 없어 그런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세요. 째려보기만 하시지 마시고. 응? 그래서 예산서 또 245페이지 여성정책과장님. 이번에 그 성매매 그 피해 시설에 이제 보호하고 있는 비수급권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렇게 예,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조건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보호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입소해 계신 분 중에 한 명이 비수급자라서 이분에 대한 저는 이거는 좋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 수급권자분들에게 일시금으로 드리는 비용이 있나요? 어떤 비용? 자립 정책할 때. 지금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입소해 있다가 이제 자립을 할 때 그 자립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립 지원금 얼마예요? 500만 원 똑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그럼? 예, 성매매 피해자도 이번에 똑같이 12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 일시금이기 때문에 수급권자하고 비수급권자하고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다른가라고 여쭤본 건데 수급권자도 5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생계비 별도고요. 그리고 이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 근데 이제 없었던 비수급권자에게 500만 원을 네, 예산을 세워서 드린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247페이지 이건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그 가족센터장님하고 거기 사무국장님 호봉 이런 것들 수당 같은 것들 정성화 시킨 거죠, 과장님? 네, 송가족과장 김옥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올해 그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네. 이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정확하게 이제 그 호봉 인상분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돼서 저희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5% 인상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그래요. 인건비는 가이드라인대로 원칙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거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창 공동 유관안부터 이거 특조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환경개선 사업 어떤 사업으로 쓰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지난해도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죠. 리모델링 예산 자체가 이제 부족해서 사실 공사를 다 진행을 못했고요. 올해 이 3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그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실과 일반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 사이에 이제 가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에어컨이 거기까지 지금 바람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그 수유실 쪽에 설치를 할 근데 계획이고. 그런 거 하나 설치하거나 우리 아동복지과장님 공동 그 실내 놀이터도 그렇고 거기 지금 2배가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죠? 그렇다고 이제 특조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2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니까 잠깐만 추가적인 게 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한 한동순 의원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없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50억 예산이 이제 150억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거죠.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동 육아 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부득이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의례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확대되고 추가되고 그러는 걸 의례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 위탁이나 제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 상당구청에 있는 과장님이 민간위탁 조례 2에서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쫙 읽어봤더니 성과평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경과 상관은 없지만 위생정책과를 핑계로 이렇게 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건 좀 엄수해서 준수해 주시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담당관님 혹시 청소년 그 수련 시설에 간식비 명목의 예산이 있나요?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그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네, 예, 한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네네.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한 1분 한 30초짜리 영상인데요. 네. 제가 그 수련관에 방문했다가 원래 정책 제안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리려 방문했는데 제가 거기 수련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 분들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입을 하셔가지고 약간 시위 같은 걸 하셨는데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깜찍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청주에 소재한 그 제과 공장 기업들하고 좀 접촉을 해보려고 뭐 SPC라든지 혜태나 오리온 쪽에 접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그 간식비 명목으로 조금 더 예산 편성 가능하다면 저는 아주 고액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군가의 선행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저는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오늘 상임위 공식적으로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었을 텐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그 수련 시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수련 시설마다 간식비는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현장을 방문하러 갔을 때 사실 간식은 다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것질용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저 청소년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배부르게 늘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원하느냐 하면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지원은 어려웠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풍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고요. 간식비를 조금 더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늘 파악을 잘 못했는데 퇴직 예정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돌아와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전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경준 학예연구실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시고 김은혜 직지홍보팀장님이 업무 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3억 6,343만 원 대비 2억 391만 원이 증액된 15억 6,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68억 9,592만 원 대비 5억 2,247만 원이 증액된 174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65억 9,545만 원 대비 1억 5,689만 원이 증액된 67억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99쪽 오창 호수도서관 도난방지 안테나 설치를 위한 1,570만 원, 오창 호수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중 독서 플랫폼 예산을 총괄부서인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오창 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1,082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가백된 38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독서 플랫폼 예산을 시립도서관으로 사업 이관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1,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관리를 위한 상당 오창 도서관 바코드 프린터 구입비 1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4쪽까지 오송 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0억 5,846만 원 대비 3,619만 원이 증액된 40억 9,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1,220만 원, 도서관 문학 상주 작가 국고 지원 사업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3억 3,118만 원 대비 3억 4,138만 원이 증액된 26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8천만 원,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5천만 원,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7쪽에서 409쪽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석이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 유석입니다. 항상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세 박물관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각종 행사,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기정 대비 1,224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8,024만 6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천 902만 3천 원이 증액된 52억 5천 7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천 802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6천 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조 박물관 주차장 진입로 개선 공사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9천 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휴식 공간 청결 유진을 위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구입비 312만 6천 원과 금년 신규 채용된 인비제 직원이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4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4만 9천 6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조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직지 전국 시인 낭송 대예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제2전시관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전시 조명 교체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의자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예산 411페이지고요. 우리 운영사업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소장 의자하고 팀원 의자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무실 의자 이제 바꾸시는데 실무자는 30만 원짜리 5개, 부소장 50만 원짜리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운영사업과장 시장님은 100만 원짜리 쓰나? 조금 이제 등받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조금 실무자들도 차이가 똑같은 거 납니다. 해주셔야죠.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게 자산 취득할 때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서 학예연구실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네. 대답해 주시기. 네,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 그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네. 네, 직지홍보팀장 김은혜입니다. 저희 학예연구실에서 이번에 의자를 예산에 좀 편성을 올렸는데요. 네. 그 편성 단가는 저희 예산 편성 단가 기준에 부소장은 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실무자는 30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얼마짜리 의자 앉아요? 저희들 네. 의원들도 그렇게 단가는 안 나갈 것 같아서. 일단은 단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 단가는 올리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것보다 조달청에서 조금 저렴한 단가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니, 저렴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무자하고 부소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개라도 사시는데 필요하면. 네. 부소장 꼭 하고 싶네요, 저도. 그 단가에 대해서 원래 네. 그 매뉴얼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갖다 네, 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도서관장님 이렇게 오창 호수 도서관이나 다른 타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다 시립으로 많이 가요? 시립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저희 그 독서문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네. 지역의 독서 생태계 말하자면 뭐 지역의 출판사, 작가, 그리고 서점,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 회원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네. 이 사업을 기존에는 저희 시립에서는 제도적 마련과 그리고 향토자료실 운영, 그리고 책값 반환제를 총괄 관리하는 거를 했었고, 네. 우리 오창 호수에서는 이제 지역의 그 동네 서점이라든지 지역 작가님들을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참에 이제 양과에서 협의를 하기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시립 해서. 도서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청주시 과로 전체 아니 사업도 보니까 사업도 규모도 줄었어요. 규모는 초등학교 프로그램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그 부서가 그렇게 바뀌면서 내용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용은 크게 달라지다기보다는 이제 좀 판을 키워보려고요. 그 작게 프로그램 하던 것들을 조금 이게 그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본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해야 돼. 이렇게 추경에 변경해서 그게- 올릴 만큼 긴박한가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작년 본 예산 세울 때 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져야 부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느라고 이왕 일단은 이제 오창 호수에 세웠다가 요번에 이제 옮기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쪽으로 옮겨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 본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키워보자고 얘기하시는데 시립으로 넘어간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오창 호수에서 넘어온 그 독서 플랫폼 예산은 똑같이 1,570만 원 똑같이 넘어왔고요. 그 오창 호수에서 감된 게 1,500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 뭐가 더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독서 의원님. 플랫폼 행사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그 오천 호수 도서관에서 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쪽으로 시립으로 넘어오면서 4,1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뭐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협의했다면 모르긴 뭐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이게 사업 제목만 갖고 내용이 약간 달라지고 이렇게 이건되는 게 의례적인 일은 아니시잖아요. 자주 있어요? 사업명은 똑같이 이관됐고요. 하는 일도 맥락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 직원분들이 관장님 많이 안 좋아하겠어요. 어? 사업을 그러시면. 그래서 명분이 있는 이관인지를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사업비도 어쨌든 전체 5천 호수에 있을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읍면 지역 초등학교 프로그램 자체는 또 이쪽에 넘어오고 있질 않아서 그거는 성격이 틀린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예. 독서 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다 묶여 있는 건데. 그게 문화 프로그램 그 큰 단위 그 제목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렇지 독서 플랫폼 사업만 요번에 넘어오는 거고요.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이 호수도서관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의원님. 네, 많이 짧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그 공직생활의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셔서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요.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 본부장님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 긴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2개월의 시간도 아직 남아 있고 또 저는 공리 연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94년도 1월에 처음 발령받아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따지면 한 32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발령받던 94년도 다음해인 95년도에 아마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정식으로 아마 의회도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저는 그냥 공무원 생활 내내 의원님과 의회와 같이 이렇게 근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면서 항상 의회를 염두에 두었고 또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공무원 시각에서 갇혀가지고 혹시 잘못 판단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서 많이 배우고 해서 그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 한 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셔서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저 또한 사회에 나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32년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32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또 30년을 안 해봐서 그 섣불리 발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존경스럽고 이전에 고인세 박물관에 계실 때도 되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오찬을 위해 정의한 후에 이어서 사개구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1억 4,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9억 6,35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에서 447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3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5,6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3,543만 1천 원을, 경로당 물품 지원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으면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997만 7천 원을 증액한 12억 8,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창호교체, 방화문 공사 등 민간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99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 부총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2,868만 원이 증액된 14억 6,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40만 원이 증액된 16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 50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및 시설비 등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정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67만 원이 증액된 12억 8,9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 스티커 제작 145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862만 원, 경로당 TV 물품 지원비 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에 527페이지 내수 묵방 1위 경로당 개보수 있는데요. 박상은 과장님, 여기는 자동문이에요? 경로당? 지금 현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지은 지가 한 30년이 돼서 이게 좀 경사로 앞에 부분이 경사로가 있고 해서 네.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편리성을 위해서 자동문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선례는 좀 있나요? 자동문에 대한 거요? 네네. 제가 그거까지는 현황 그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왠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동문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이후에도 지금 현재 이곳은 앞에 램프가 설치돼 있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동문으로 한다는 논리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도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도 자동문을 해달라 이러면은 뭐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 현황을 봐서 좀 안전이라든지 뭐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동문이다 보니까는 왠지 추후에 개보수할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동문보다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게다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을 아예 못 하실 수도 있고. 네, 자동문이긴 한데 고장 나면은 안 열리는 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비하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다 고민하셔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용하면서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다른 경로당도 더 확대를 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